이것은 불가능해! 서울 더 프라자 호텔 로비에 울려 퍼진 외국인의 놀란 목소리. 금으로 장식된 휠체어가 텅 비어 있고 그 옆에는 6년간 다리를 쓰지 못했던 아랍의 왕자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의사들이 평생 불가능하다고! 왕자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호텔 직원들과 사업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고 수줍은 14살 소녀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못 걸어요? 7초면 되는데요. 14살 소녀가 던진 한마디가 아랍 왕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년간 절망 속에 갇혀있던 왕자에게 찾아온 기적. 그 기적의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14살 이서윤은 엄마와 함께 호텔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서윤은 작은 키에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호텔 식당에서 보조 일을 하는 동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엄마, 나 이 책 다 읽었어. 그래, 서윤이 착하네.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호텔 앞에 멈춰서더니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 왕자님이 오신다던데. 투자 협상 때문이래요. 엄청난 돈이 오간다고 하던데. 호텔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금으로 장식된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전통 의상을 입은 그는 29살 정도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차갑게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라시드 왕자였죠. 방 준비는 다 됐겠지. 왕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귀족다운 우아함과 동시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 왕자님. 52층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로비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왕자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서윤아, 사람의 마음은 몸보다 먼저 아픈단다. 몸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보살펴야 해. 그때 서윤의 시선이 왕자의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휠체어에 가만히 놓여있는 그의 다리를 보자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저분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윤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특별한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서윤아, 가자. 일 끝났다. 엄마의 부름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이 로비를 지나다가 왕자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마주친 거죠. 죄송해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왕자는 서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영어로 한 말이었지만 서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꽤 잘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왕자의 다리 상태를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진단법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왕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요. 왜 못 걸어요? 7초면 되는데요. 서윤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왕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7초면 걸을 수 있다고? 왕자가 영어로 다시 물었을 때 주변에 있던 호텔 직원들과 사업가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 순간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중학생이 의사라도 되는 줄 아나?
한국어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 왕자의 통역사가 그 내용을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왕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재미있군.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중학생이 고친다고? 왕자님, 아이가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서윤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야, 저기 봐. TV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만화책에서 본 걸 진짜인 줄 알아. 부모는 뭐 하고 저런 버릇없는 소리를 하게 놔둬. 로비에 있던 중년 사업가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의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서윤아,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당황하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자님.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깊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진단법으로 보면 왕자의 상태는 분명히. 엄마, 아니야. 나는 확실해. 서윤아, 그만해. 엄마가 서윤을 끌어당겼지만 서윤은 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호텔 매니저가 나서며 말했어요. 왕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아니다. 왕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흥미롭군. 그럼 해보라. 네.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7초면 된다고 했지. 해보라고. 왕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자님, 위험합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만류했어요. 괜찮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왕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아이 큰일 났네. 창피당하는 건 자업자득이지. 왕자님한테 저런 신뢰를.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내 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야. 알겠어요. 해볼게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왕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왕자의 다리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서윤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왕자의 무릎에 가져다 댔어요. 뭐라는 거야? 그냥 만지기만 하는데? 역시 애가 할 줄 아는 게 없네. 주변에서 비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집중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왕자의 다리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윤의 손끝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었어요. 서윤아, 내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란다. 서윤은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왕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윤의 손이 닿는 부분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거든요. 6년 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뭔가 따뜻하고 이상한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뭐라는 거야? 정말 그냥 만지기만 하잖아. 마사지라도 해주는 건가? 비웃음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서윤은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천천히 왕자의 다리 근육과 신경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르침이 맞아. 이분의 다리는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야. 서윤은 손끝으로 왕자의 다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특별한 경락점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며 말이에요. 아, 갑자기 왕자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자님? 의료진이 급하게 물었어요. 왕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잠깐, 이상해. 뭔가 느껴져. 왕자의 말에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느껴진다고요? 의료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6년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왕자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서유는 계속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막힌 신경의 길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문제야. 신경이 눌려 있어. 서윤이 특정 부위에 손을 올렸을 때 왕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왕자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왕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다. 놀라서가 아니야. 정말로 뭔가 느껴진다. 왕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플라시보 효과. 의료진이 수근거렸지만 왕자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어. 서유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법을 시도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서윤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내 마음이 진실하면 기적은 일어난단다.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야. 서윤은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의 무릎 뒤쪽 특정 부위를 가볍게 눌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뭔가 움직여. 모든 사람들이 왕자의 다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왕자의 발가락이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의료진이 소리쳤어요. 불가능해. 호텔 직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왕자의 발가락이 움직였다고요. 이럴 수가. 왕자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손을 뗐어요.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정말로 움직인 거야? 내 눈을 못 믿겠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왕자는 서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어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너 정말 뭐냐? 왕자가 영어로 물었어요. 서윤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신경이 눌린 곳을 풀어주는 거예요. 통역사가 그 내용을 왕자에게 전달했어요. 신경이 눌렸다고? 의사들은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는데 왕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나서며 말했어요. 왕자님, 혹시 의료진 검진을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군.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간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사신경 검사, 촉감 검사 등을 실시했어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의료진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그녀를 불렀어요.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왕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아직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더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치유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6년 만에 느껴본 감각. 그 작은 움직임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었을까? 왕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신경 반응이 있었다고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서윤이 엄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소녀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호텔 직원들이 수근거렸어요. 어제의 일이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왕자는 서윤을 보자마자 휠체어를 몰고 다가갔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다. 왕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윤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혹시 더 할 수 있나?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조용한 곳.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치유는 마음이 평온할 때 일어난다고요. 왕자는 즉시 이해했어요. 내 방으로 올라가자. 몇 분 후, 왕자의 52층 스위트룸에는 서윤, 왕자, 그리고 최소한의 경호원과 의료진만 남았습니다. 이제 괜찮나? 왕자가 물었어요.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치료해 볼게요. 서윤이 말했어요. 깊이? 네. 어제는 표면적인 신경만 건드렸어요. 오늘은 더 깊은 곳을 봐야 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왕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을 왕자의 무릎에 올렸어요. 잠깐만요. 집중해 볼게요.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가장 어려운 기법을 시도하려 했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아픔을 느껴야 해. 서윤은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의 아픔이 그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많이 아파하고 계셨구나. 신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느껴졌어요. 6년간의 절망, 좌절, 분노. 서윤이 작은 신음을 냈어요. 괜찮나? 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서윤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특별한 경락점을 하나씩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와, 왕자가 감탄했어요. 뭔가 다리 전체에 따뜻함이 퍼져요. 정상이에요. 막혔던 기운이 다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서윤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어때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발목이 움직여요. 왕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그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왕자의 발목이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의료진이 소리쳤습니다. 어제는 발가락, 오늘은 발목이라니.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서윤은 계속 집중했습니다. 더 깊은 부분을 치료해야 했거든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서윤이 말하며 왕자의 허벅지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놀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습니다. 느껴져. 허벅지가 느껴져요. 6년 만에 느끼는 허벅지의 감각에 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느껴집니다.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도 감동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서윤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왕자의 무릎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마지막 기법을 시도했어요. 서윤아, 마지막 기법은 내 마음을 모두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한다.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야. 서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왕자가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왕자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져요. 정말로 왕자의 무릎이 천천히 구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가능해? 의료진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감동에 겨워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왕자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여. 서윤은 조용히 손을 뗐어요. 오늘의 치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해볼까요? 서윤이 물었어요. 왕자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부탁해. 그날 밤 왕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셋째 되는 날, 호텔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왕자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조용히 퍼지면서 의료진들과 호텔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떨까요? 왕자가 서윤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서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셋째 날. 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래요. 서윤은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서윤이 물었어요. 왕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서윤이 왕자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서윤의 표정이 훨씬 진지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모든 걸 써야 해요. 모든 걸? 왕자가 되물었어요. 네. 할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윤이 말하며 손을 왕자의 다리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이동의료팀에서 일하셨어요. 서윤이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수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하셨죠. 의료기구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요. 왕자와 주변 사람들이 서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전통 치료법과 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새로운 방법? 의료진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네, 경락과 근육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방법이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기법이었어요. 서윤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런 분의 손녀가, 그럼 내가 아는 건 모두. 네, 할아버지가 저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기법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써달라고요. 서윤이 왕자를 바라봤습니다. 왕자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서윤이 경고했어요. 다르다고? 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법을 써볼 거거든요. 서윤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왕자의 허리 부근에 올렸어요. 이건 척추와 연결된 주요 신경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서윤이 설명하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서윤의 손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우와! 왕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뭔가 다리 전체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왕자의 다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있어요. 왕자가 감격하며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일어서 보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선다고? 왕자가 놀랐어요. 네, 천천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왕자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왕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힘을 줬어요. 으악! 왕자가 힘을 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의 다리가 점점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 의료진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드디어 왕자가 휠체어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나 서 있어. 왕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6년 만에 내 발로 서 있어. 왕자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한 걸음 내디어 보세요. 서윤이 격려했어요. 왕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왕자가 6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었어요. 왕자가 깜짝 놀라며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걸었다. 정말로 걸었어. 하지만 왕자는 아직 불안정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해요. 서윤이 말했어요. 내일 마지막 치료를 해볼까요? 그러면 완전히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왕자는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나에게 기적을 선물해 줬어. 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넷째 날 아침, 호텔 정원에서 왕자와 서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윤아, 왕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왕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 다리,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서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왕자를 바라봤어요. 왕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6년 전, 나에게는 형이 2명 있었어. 첫째 형 파하드와 둘째 형 칼리드 말이야. 형들이요. 응, 우리는 왕위 계승을 놓고 경쟁해야 했어. 그런데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형이 나를 제거하려고 했어.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말이야. 서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왕자님은? 응, 형의 음모로 다리를 다친 거야. 왕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왕위 계승에서 완전히 밀려났지. 다리를 못 쓰는 왕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서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왕자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왕자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왜요? 왕위 계승권이 다시 살아나니까. 왕자의 말에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왕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 너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거든. 그때 왕자가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서윤아,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저요? 응, 내 할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서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한 이야기? 네,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는 이동 의료팀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치료한 환자 중에 아랍 사람이 있었대요. 아랍 사람? 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중동에서 온 건설 사업가였는데 전쟁에 휘말려서 크게 다쳤대요.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그분도 다리를 다쳐서 못 걷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고쳐드렸대요. 왕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라시드라는 이름이었다고. 라시드. 왕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내 할아버지 이름이야. 이번에는 서윤이 놀랄 차례였어요. 내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 건설 사업차 오셨다가 전쟁에 휘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났던 거야. 왕자가 감격해서 외쳤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이어진다고요.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랍분을 치료해 드릴 때 말씀하셨대요. 언젠가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요. 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난 거구나. 네,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왕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서윤 앞에 앉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와 내 할아버지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 일어나세요.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왕자가 서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서윤아, 혹시 내 다리를 완전히 원래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럼요. 하지만 마지막 치료가 가장 어려워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치유는 몸만 낫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유되어야 한다고요. 마음도? 네. 왕자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함께 치료해야 해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럼 내일 마지막 치료를 해볼까요? 서윤이 제안했어요. 좋아.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미 중동까지 전해져서 왕자의 형들이 급하게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연달아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두 명의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왕자의 첫째 형 파하드와 둘째 형 칼리드였어요. 나시드가 어디 있지? 첫째 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위트룸에 계십니다. 호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왕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가 휠체어 없이 자신의 다리로 걸어 나온 거예요. 뭐야? 둘째 형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나시드가 걷고 있어. 첫째 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왕자는 형들을 보자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왔지? 라시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둘째 형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확인하러 왔지. 첫째 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보다시피 걸을 수 있어. 왕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엄마와 함께 나타났어요. 왕자님, 오늘 마지막 치료. 서윤이 말을 시작했다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멈췄어요. 저 아이가 뭐지? 둘째 형이 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다리를 치료해준 사람이야. 왕자가 서윤을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하하, 설마 저 어린애가? 첫째 형이 비웃었어요. 중학생이 의사라도 되는 줄 알아? 둘째 형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야. 기적? 응. 6년간 포기했던 내 다리를 다시 걷게 해준 기적 말이야. 왕자의 말에 형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시드,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지? 첫째 형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왕위 계승권 때문이겠지.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거짓이어야 해. 둘째 형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서윤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자님은 정말로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뭐라고? 형들이 서윤을 노려봤어요. 저는 왕자님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치료 날이거든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하, 웃기는군. 첫째 형이 비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켜보겠다. 정말로 치료할 수 있는지 말이야. 둘째 형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왕자가 걱정스럽게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괜찮겠어? 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마음은 모든 걸 이긴다고요. 서윤이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은 왕자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윤이 말하며 왕자의 다리에 손을 올렸어요.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치료할게요. 서윤이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어요. 서윤의 온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둘째 형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로 서윤 주변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왕자도 놀랐어요. 서윤아, 이건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요. 서윤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가장 깊은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자님, 형들을 용서하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왕자가 놀랐어요. 미움을 놓아주세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서윤의 말에 왕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6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서윤의 따뜻한 기운이 그 마음을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고요. 서윤의 말에 왕자가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들, 미안해. 뭐라고? 형들이 놀랐어요. 나도 미안했어. 왕위 계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왕자의 진심 어린 말에 형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완전히 나았어. 왕자가 감격해서 외쳤어요. 형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라시드, 첫째 형이 부르더니 갑자기 왕자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우리가 정말 미안해. 둘째 형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동생아, 용서해줘. 세 형제가 오랜만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서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맞았습니다. 진짜 치유는 몸만 낫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는 거였어요. 10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자와 형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윤과 엄마도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형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희 3형제는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투는 대신 함께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워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왕자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 명의 특별한 소녀 덕분입니다. 왕자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서윤 양은 저에게 단순히 걷는 능력만 돌려준 게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서윤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치유는 몸만 낫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될 때 진짜 치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왕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왕자가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입니다. 미움을 놓아주고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왕자는 서윤과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서윤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에요. 내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구나. 왕자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왕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형들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왕자가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한국에 병원을 지을 거야. 병원을요? 응. 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병원 말이야. 왕자의 말에 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치료를 연구하는 곳이야. 그리고 그 병원의 이름은 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준호 통합의료센터로 할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윤아. 네, 내가 커서 의사가 되면 그 병원에서 일하지 않을래? 왕자의 제안에 서윤이 깜짝 놀랐어요. 저요? 의사요? 응, 너는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상관없어. 시간은 충분하니까. 왕자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내 안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사람을 치유하고 싶어 하는 진실한 마음 말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볼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준호 통합의료센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료 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24살이 된 이서윤이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4살이 된 서윤은 이준호 통합의료센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서윤 박사님, 오늘 새로 온 환자분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서윤에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세요? 스웨덴에서 오신 11살 소년인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린 환자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알겠어요. 잠깐 후에 뵐게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진료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세요. 서윤이 사진에 대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소년의 이름은 에릭이었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에릭을 치료했어요. 한 달 후, 에릭은 조금씩 다리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느껴져요. 잘했어요, 에릭. 서윤은 에릭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서윤아,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어느 날 왕자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윤 박사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나시드 국왕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한국 공식 방문 왔다가 들렀어요. 왕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훌륭한 국왕이 되어 있었어요. 병원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요. 매일 새로운 환자들이 희망을 찾아가요. 서윤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혹시 통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4만 2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중 85% 이상이 완치되었고요. 왕자가 깜짝 놀랐어요. 4만 2천 명이라고? 네. 할아버지의 치료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서윤의 말에 왕자가 감동했어요. 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때 서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사님, 노벨 의학상 후보에 추천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벨상이라고요? 서윤이 놀랐어요. 네. 동서양 의학 융합 치료법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합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밤 서윤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서윤이 묘비 앞에 앉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치료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서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세계 곳곳에 이준호 통합의료센터 분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몇 년 후, 서윤은 탄자니아, 칠레, 이탈리아에 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3살이 되던 해, 드디어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서윤이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시상식장에는 왕자도 와 있었어요. 서윤 박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왕님. 모든 게 그때 만남에서 시작되었죠. 그러게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말이요? 왜 못 걸어요? 7초면 되는데요. 둘이서 웃으며 그때를 회상했어요. 정말 7초는 아니었지만 결국 걸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치료해 준 건 다리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죠. 왕자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서윤은 다시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서윤이 노벨상 메달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치료법이 이제 전 세계에 퍼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마음이에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서윤아, 기억해라. 진정한 치유는 사랑에서 시작된단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 서윤의 제자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말이에요. 34살이 된 서윤은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릭이 찾아왔어요. 이제 22살이 된 그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해. 이렇게 할아버지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서윤과 할아버지 이준호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